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 매거진 창의 이영락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세계 인권 선언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 기업 가운데 하나인 KT에서 벌어진 인권 탄압 사례를 고발하는 KT 노동 인권 백서가 발행이 됐는데요. 무려 88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고요. 그 안에는 우리 지역 KT 근로자들의 피해 내용도 상당 부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김우린 PD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백서에서는 그동안 KT가 고강도의 인력 감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있었고 네. 그 때문에 KT의 근로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심하게는 돌연사나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피해 사실들에 대한 증언과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로 민영화 만 10년째를 맞는 KT. 그동안 대표적인 민영화 성공 사례로 손꼽히던 KT가 왜 죽음의 기업이라는 비판에 이르게 됐는지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회사도 사람도 상사도 미워지고 했을 때 저 자신까지 미워졌을 때는 진짜 그건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소리 안 나는 종이 있으면 망팡 쏴 죽이고 싶다. 울면서 그래서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어떤 복수심에 이글거렸죠. 그리고 어떤 때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국내 최대의 통신회사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불안감, 우울감, 대인 기피증, 자살 충동, 그리고 가해 충동도 있어요. 한결같이 중증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계 1위의 통신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흑자를 내며 잘 나가는 기업 KT. 왜 그들은 KT를 죽음의 기업이라 비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반인권적 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KT 충주지사의 관리자였던 반기룡 씨의 양심 선언이 있었다. 2007년 2월 중순 무렵에 충주지사 경영혁신팀장이 사내 메신저로 부진인력 퇴출 관리 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당시 그가 받았다는 문서에는 부진인력 퇴출자 명단과 함께 부진인력 퇴출 방안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목표로 하는 퇴출자 수와 충북본부의 퇴출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114 안내원들이었던 여직원들에게 단독으로 전신주에 올라가 전화를 개통하거나 메가패스를 개통하도록 하는 업무를 부여 자진해서 퇴사하도록 유도하다가 그래도 퇴사하지 않으면 그간 축적된 십자 부진 경고장 등을 근거로 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명 C플레이어,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대상자였던 신모 씨. 그녀도 전봇대에 올라야만 했다고 한다. 어느 집에를 가면은 전봇대를 타야지 돼. 그러면은 어떻게 주인을 도움으로 개통을 해야지 되는 사건이고 우리 하청준 직원 몰래 전화 걸어가지고 그 직원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114 안내원으로 입사해 20년 가까이 해왔던 업무와 전혀 다른 일에 배정받았던 여성들. 전봇대에 올라가 전화 개설을 할 당시 그녀들의 나이는 50이 넘었다고 한다. 진흙개비가 오는 날이었었는데 던져서 제가 미끄러졌어요. 여기 올라갔다가 아마 그날 떨어졌었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날 그렇게 아픈데도 그래도 내 거를 해내야 되겠다고 그날 입원 안 하고 그 이튿날 출근했는데 도저히 아파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동에 출근해갖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서 수행하는 전화 개설 업무는 그녀들이 50평생 처음 해보는 낯설고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최선을 다해 회사가 부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그때 저희가 그 일을 해낼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진짜 계획적으로 그걸 전혀 몰랐으니까는 저희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했겠죠. 아주 열심히 했어요. 잘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잘하면 나아질 거라고.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업무 축구서와 경고장, 최하위 업무평가 등급뿐이었다고 한다.
새로운 곳으로 전환 배치해서 업무 지시서, 업무 촉구서, 경고장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부여하다가 징계위원회 회부하기 전에 면담을 합니다. 그 면담 요령도 나옵니다.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어떻게 면담을 해야지 그 요령까지 나오는데 그럴 때 면담을 하면서 당신 사표 쓰면 이런 고통 안 당한다.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다 쓰게 됩니다. 놀랍게도 피해자들의 증언은 퇴출 프로그램 실행자였던 반기룡 씨가 폭로한 문건의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피해자들은 퇴출 압박 과정을 반복해서 겪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KT는 지역별 상황과 업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루어진 인사일 뿐 퇴출을 위한 과정은 결코 아니었다는 입장. 또한 한 씨에게 전봇대에 오르는 일을 시킨 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 KT의 변화 과정을 연구해온 한 경영학자는 의견을 달리했다. 대기업 KT의 이러한 인사가 결코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하고 이 지금 배치된 부분하고의 이게 핏이 맞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봐서 실제 그 부분이 맞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이제 교육이나 아까 얘기했던 멘토링, 코칭 이런 걸 통해서 다각적으로 이 사람이 그 부분에서 다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이 경우에는 아예 적성도 안 맞고 못하는 부분에 여태까지 해오지 않은 아주 생소한 부분에 그냥 일단 배치를 시키는 것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퇴출을 위한. 취재진은 지난해 양심 선언을 했던 반기룡 씨를 직접 찾아갔다. 반 씨는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구조조정의 버금가는 사실상의 대량 해고라고 주장했다. CP 인력 풀이라고 그래, 풀을.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D고과, 이거 헤어나지를 못해요. 살생부하고 똑같은 거죠. 이건 어떻게든 내보내라 이거예요. 인력 퇴출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건 관리자도 마찬가지였다. 퇴출 대상자를 내보내지 못할 경우 관리자 역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퇴출 목표를 달성하는 관리자에겐 높은 인사고과는 물론 표창과 특전도 주어졌다고 반 씨는 회상한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CP를 살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희생해서 후배를 살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가 작성하고 관리했던 CP 관련 문건에는 퇴출자의 경제 상황이나 인간관계, 취약점까지 적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퇴출 예정 시기와 방안까지 이미 정해놓고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퇴출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해야 하는 관리자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었다고 반 씨는 말한다. CP를 음주운전을 시키게 하라. 그렇게 하고 뭐 신고를 하라.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러고 또 민원인하고 싸우게 해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갖고 얘를 징계를 처분하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관리자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얘 CP들은 잘 몰라요. 지들만 스트레스 받고 우리만 죽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가해자가. 심지어 퇴출자로 낙인 찍힌 대상자는 다른 직원들과 근무 공간마저 격리시키고 회식은 물론 회사 내 각종 교육과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왕따를 시켰다고 한다. 왕따를 시키기 위해서 사무실에 안 있고 다른 데 있게 하면서 따로 관리를 하는 거야. 사람들만 회식도 안 보내고 나는 회식 같은 데 안 적였어. 아예 가는 것도 모르고. 충북 청주에서 근무하다 CP 대상자로 선정돼 가족들과 떨어져 전북 전주로 발령을 받았다는 광모 씨. 당시 그에겐 20여 년간 하던 개통 업무 대신 생전 해보지도 않은 상품 판매 업무가 주어졌다. 어쨌든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 근방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저희 원이고, 또 그 3년 전인가는 제가 그 여기 KT 전에 이제 단장님께도 제가 이제 편지를 썼었어요. 예, 좀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제발 좀 가족들 근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좀 배려를 좀 해달라 하는데 뭐 답변이 안 오는 거 보니까 묵살된 거죠. 예. 게다가 곽 씨에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사택조차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벌써 3년째 전주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을 빌려 잠자리를 해결하고 있다. 제 자식이 만약에 그런 형태의 상황에서 근무를 한다면은 아비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 그럼 그만둬라 라고 할 텐데, 저는 이제 제가 그걸 가장으로서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다녀야 되거든요. 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2007년 곽 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우울증 증세가 심각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다. 2년간의 요양치료 후 2009년 개통 업무로 복귀한 상태다. CP 퇴출 대상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해온 한 노무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KT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고통을 주고 못 견디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떠나도록 만드는 일련의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악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행된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그래서 가해자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피해자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반기룡 씨는 지사장 앞에서 부진 인력을 내보내지 못할 경우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고백했다. 그날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반 씨는 현재도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거 안 드시면 잘 안 오세요? 잠이 안 오지. 약주는 안 하세요? 술도 안 먹어. 지금도 계속 약을 먹어요. 지금도. 그 이후로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혈압이 괜찮았었거든. 항상 정상적인 혈압이었었는데 그 이후로다 계속 혈압약도 먹고 우울증 약도 계속 먹고 지금까지. 네. KT 충주지사 관리자였다는 그 반기룡 씨가 공개한 문건, 그 증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충격적인데 이 내용이 충주지사에만 국한된 건 아니란 얘기죠. 예, 저희가 만난 분들은 이제 충북 지역본부 소속, 그러니까 청주지사, 음성지사 할 것 없이 다 충북 지역 모두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분들이고요. 네. 저희가 만났던 그 대상자분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아직도 퇴출 대상자로 찍혀 감시나 왕따는 물론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들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언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작년 12월 또 한 명의 KT 본사 관리자에 의해 KT 본사가 직접 작성해 관리해왔다는 퇴출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다. 2005년부터 작성됐다는 1,002명의 명단 속에는 우리가 만난 이들의 이름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 본사에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는 개발자의 양심 선언과 함께 관련 문건이 공개됐다. 반기룡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앞부분은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했던 KT 인력 퇴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인재개혁실에서는 퇴출 프로그램의 가동이 불법적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 담당자 이외에는 극비에 추진하였으며 지역본부에는 직접 찾아가서 목표 인력을 보여주고 지역본부별 부진 인력을 선별하여 본사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본사 관리자들의 폭로와 양심 선언까지 이어지자 KT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는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운영 사실을 부정했다. 일부 지사에서 실행된 것일 뿐 본사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본부 차원에서도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찬성 씨는 지사 차원에서 이런 식의 기획을 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즉 현금 유동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불법적인 퇴출 압박이 과연 지사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실제로 그 지역본부에 목표가 일부 내려가서 그런 목표가 그러니까 시행이 안 되면 그 목표에 도달이 못 되면 해당되는 기관장들이 좌천이 되거나 그 보직을 잃거나 하는 내용들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해마다 1조 원의 순이익을 내며 잘 나가던 국내 굴지의 통신사. 왜 KT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없이 비정상적인 인력 퇴출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것일까?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비중을 20% 이하로 맞춰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20% 이하로 맞추려면 신입사원의 숫자는 줄여야 되고 퇴직의 숫자는 높여야 되고 이런 불가피한 환경에서 퇴직 전체 규모를 산정을 한 그런 배경이었었습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은 2002년 한국통신 민영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영화 이후 주주들의 이익을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인건비 절감이었다는 것이다. KT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나 배당 이익 같은 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 3년간 굉장히 이제 고배당 경영을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그 CP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사실 인력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인력 감축 기조만을 유지해왔고 그것이 이제 무형 자산으로서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업원의 어떤 몰입이나 동기부여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은 영문도 모른 채 6년여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온 사람들. 그들은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고 난 순간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차라리 모를 때가 낫지 않을까. 그때는 생각에 니네가 날 아무리 괴롭혀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그거를 해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내가 알게 된 이후 나는 이 세상이 무섭다. 산다는 것 자체가 난 무섭다.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갖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는데 거기는 더 큰 장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6년 CP에 대한 최초의 제보를 받았던 조태욱 씨. 그는 전국적으로 KT에서 자행된 인권 탄압 사례를 모으고 있다. 활용도를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래상 사실 단일 기업의 노동인권센터가 그러니까 소위 KT 노동인권센터라는 단일 기업의 노동인권센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유일한 데가 KT입니다. 그만큼 노동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는 건데. 그는 지난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일에 KT 노동인권 백서를 발간했다. 800페이지가 넘는 이 백서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KT 노동자들의 아픈 상처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환자 같아요. 지금도. 마음이 뛰는 날은 잠 못 자요. 다시 일어나서 불을 켜야 돼요. 앉아야 돼요. 이제 내가 그런 거 삭히는 거예요. 한 씨는 CP로 인해 해고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었지만 지금도 계속되는 퇴출 압박에 고통받고 있다. 그녀는 KT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T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날 지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법으로도 정리해고가 있거든요. 뭐 정리해고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정리해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KT는 그 이익을 많이 냈던 기업이거든요. 학대나 다름없는 비정상적인 인력 퇴출 과정에 대해 한 씨는 사과를 받고 싶어 했다. 변호사님, 저게 이제 어쨌든 1심 이후에 저 명단이 나왔고 회사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 근로자를 이런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이익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근로자들의 생존권이라든가 근로자들의 인권 그것은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법은 명확합니다.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고 부도 날 것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으면 노동자는 해고될 수가 없습니다. CP 퇴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용인된다면 그 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직장에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들도
곧바로 해고하는 게 아니라 우선 뭐 단연간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계속 의도적으로 그 한직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실질적인 그 해고 효과를 보는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편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씨는 자신의 싸움이 인력 퇴출 프로그램으로 고통받고 있는 1,002명과 함께하는 싸움이라고 말한다. 뭐 총을 쏴도 그러면 이제 제 인생도 끝나는 거잖아요. 진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런 잔인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없어지도록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저는 그 없어지는 날까지 할 거예요. 제가. 회사 측은 여전히 한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업무 능력이 부진하고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씨에 대한 일련의 인사 조치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KT 인력 퇴출 의혹. 고용노동부는 최근에도 양심선언과 폭로가 계속 이어지자 12월 6일부터 재조사에 들어갔다. 새벽 6시 반, 어김없이 영동으로 향하는 출근길에 오르는 윤모 씨. 그녀가 힘들어도 일터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도 그럼 왜 KT를 못 떠나고 있느냐. 일단은 저는 이거를 다 알리고 또 이런 게 없다는 거를 보고 나가야 되거든요. 후배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나 아니면 이 회사를 위해서도 이거는 진짜 다 알리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진짜 저렇게 힘들게 해도 진짜 버텨내는 거라는 걸 또 직원들한테나 회사한테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네, 그동안은 퇴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의혹 수준이었다면 이 본사 차원에서 작성된 퇴출 대상자 1,002명의 명단, 그리고 KT에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실제 기획했다는 박찬성 씨의 그 양심 고백과 문건들이 나온 이상은 CP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사실상 무리 아니겠습니까? 예, 회사 측에서도 이제는 이 CP 프로그램이 시행된 적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사에서만 시행됐다는 것이죠. 즉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찬성, 즉 직접 CP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는, 본사에서 개발했다라는 박찬성 씨의 양심 고백이 있은 이상 고용노동부는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매년 영업이익 1조 원 이상 내는 기업이 KT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의혹을 좀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고 스트레스 주고 하는 것들,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네. 네, 이 KT의 부진 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은수미 국회의원은 학대 해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아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해고가 학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끊임없는 괴롭힘이라서 분명 학대에 준하는 그런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KT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고강도로 감축하는 그런 과정은 사회에도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KT 퇴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기업의 책임을 사회에 전가시켜서 사회 부담을 늘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굉장히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T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우린 PD 잘 봤고요. 수고했습니다.